이스라엘 그러면 후츠파 시인이 또 유명한데 구체적으로 이 후츠파가 공교육이나 그 자녀 교육할 때도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제 후츠바는 조금 나쁜 의미로도 쓰이고 좋은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좀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좀 뻔뻔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어떤 뻔뻔함, 놀랄 만큼 뻔뻔한 그런 태도. 근데 좋은 의미로 쓰이면 그게 이제 대담한 용기, 어떤 것에 도전하는 것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강의에서 세 가지 후츠바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으로는 좀 새로운 컨셉의 후츠바 창의성을 위한 후츠바가 있어서 내 머릿속에 쌓여 있는 이제 장벽들을 깨고 뛰어넘는 그런 이제 후츠바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 후츠바는 그래서 어떤 뭐 학교에서 후츠바를 배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게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엄마들을 보면 아, 저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아이들을 좀 내버려 둬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아장아장 걸을 때도 아이들이 넘어져도 물론 가서 일으켜 주긴 하지만 우리는 막 보면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아이가 넘어졌을 때 뒤에 머리 다치지 말라고 머리 쿠션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 쿵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막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막 정말 어린 1살짜리 애기들이 막 그 작은 미끄럼틀에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떼굴떼굴 굴러 내려와요. 그러면 막 우리 같으면 막 엄마들이 오 이렇게 어린 아이가 떨어졌으니까 막 패닉해서 다시는 거기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애가 울고 그러면 또 그냥 우나보다 좀 달래주고 또 아이가 그 계단에 막 올라가서 떼굴떼굴 또 굴러도 그냥 또 구르게 냅두고 조금 아이가 자꾸 넘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두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눈에 보이는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실패의 의미에 넘어지는 것에 있어서도 그것을 그냥 겪을 수 있도록 실패를 방지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하는 것.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좀 후츠바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음,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이스라엘에는 유치원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프라이빗 이제 유치원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유치원은 정규 시스템은 3살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3살부터는 엄마들이 유치원에 비용을 낼 때 정부의 보조가 들어가서 조금 돈을 적게 내요. 근데 3살 전까지는 네, 네, 그런 사설의 개념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돈을 많이 내는데 사실 이스라엘 엄마들은 6개월부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요. 우리로 치면 뭐 데이케어라든지 조금 그 명칭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간이라고 해서 유치원이라는 개념으로 다 통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이제 1살부터 유치원을 갔는데 이제 뭐 엄마가 이제 둘째다 그러면 이제 일이 많으니까 6개월부터 아이를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빠르면 6개월부터 또는 막 1살, 2살부터 쭉 해서 6살까지 이 유치원 교육을 받는데 이제 저희 마을의 유치원, 우리도 뭐 종달새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아이들, 5살, 6살 아이들이 가는 유치원 이름이 간 카라칼이에요. 간은 이제 유치원이라는 뜻이고 카라칼을 가는데 간 카라칼 아이들이 잘 하는 게 뭐냐면 공터에 가서 진짜 톱, 진짜 망치를 갖고 나무를 두드리거나 나무를 자르는 걸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이 놀라시죠. 아니 안 다쳐요? 애들이 안 다쳐요? 저도 사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니 그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5살, 6살짜리 애들한테 어떻게 연장을 지어줄 생각을 하나. 근데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면 지금까지 단 한 아이도 크게 다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리 무언가를 도전하고 어려운 것을 배웠고 위험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정작 위험을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그런 연장이라든지 제가 이제 하는 후츠바 강의에서 베이조스 그 아마존의 전 창업자이자 CEO였던 베이조스가 한 인터뷰를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4살 때 아이에게 연장을 지어주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조크인데 자기랑 부인은 아이가 어떤 상황을 이렇게 뭔가를 resourceful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을 바에는 차라리 다쳐서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충격적이죠. 근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샤브에 사는데, 이제 모샤브는 사실 도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뭐 연장으로 뭔가 만들고 고치고 수리하고 자기네 것들을 직접 이제 뭐 고치고 수리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할아버지가 뭔가를 만들고 고칠 때 항상 옆에서 도와요.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어른들이 하는 거를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이 생기고, 그러고 한국 아이들보다 먼저 뭔가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을 조기 교육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시작을 하고 미리 실패를 하고, 어떤 똑같은 일을 50대, 60대에 실패를 했을 때 내가 받는 타격과 10대 때 실패를 했을 때 받는 타격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먼저 실패를 하고 타격을 받아보고 교훈을 배우는 게 훨씬 더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처를 덜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교육, 어떤 뭐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 시스템, 또 삶 속에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이제 저절로 그런 후츠바를 몸 안에 이제 머릿속에 장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아이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기 교육하면 뭐 영재 교육, 뭐 영어 교육, 뭐 이럴 텐데 지금 네.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실패, 위험 교육을 실패 조기 교육을 네, 위험한 조기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그것이 기회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조금 그런 자신의 어떤 능력과 책임을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네, 실외 수영장, 야외 수영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높은 이 워터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거기 올라가면 밑을 내려보면 정말 아찔할 만큼 무섭고, 그런데 이제 거기 우리 마을에 라이프가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수영장에 라이프가드가 한 명이고,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오픈을 하려면 또 다른 라이프가드가 필요해요. 근데 주로 그 라이프가드를 하는 게 12살, 13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12살, 13살 아이들이 그 위에 이제 모여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이 우리 가서 워터 슬라이드 타고 싶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라이프가드한테 가서 우리 저 가서 워터 슬라이드 타고 싶은데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저기 워터 슬라이드 책임자 할게요. 라고 가서 말을 하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12살, 13살쯤 되고 조금 책임감이 있는 아이다 싶으면 그 아이에게 맡겨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또는 뭐 30분이고 다음 사람이 뭐 교대를 할 때까지, 아니면 다른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올 때까지 거기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사실 어떻게 12살짜리 아이를 믿지? 13살짜리 아이, 굉장히 어린아이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나이인데. 근데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짜 책임감을 갖고 뭔가를 하는 것들을 미리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빨리 어른스럽게 되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네요. 다른 민족이나 또 우리나라 교육과 다른 네.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좀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한테 특별한 어떤 경제 교육을 시키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경제 흐름에 뒤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는 건지, 그 공교육에서나 아니면 사교육 또는 이제 부모 교육에 있어서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 질문을 사실 굉장히 제가 많이 받는데, 뭔가 제도권 교육에서 따로 경제 교육을 시키거나 뭐 진짜 뭐 집에서 이제 제가 그 한국 인터넷을 찾아보면 되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막 유대인들은 집에서 막 이런 경제 교육을 모두 시킨다더라.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뭐 물론 뭐 조금 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주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들도 있고 막 용돈을 줘서 그런 걸 관리하는 부모도 있지만, 사실 제 주변에는 따로 경제 교육을 시키는 이스라엘 부모는 전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따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뭐 물론 뭐 그런 거 가르치는 뭐 학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렇게 딱 공식적으로 그렇게 된 거는 전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이제 뭐
뭐 우리가 19세기 막 20세기 오면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이렇게 유럽 쪽에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의 어떤 금융 재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서 유대인들이 유럽의 부를 또 전 세계 부를 장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부자들이 많으니까 좀 그것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교육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근데 대신에 제가 상해에서 살 때도 이제 유대인 커뮤니티들을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갔을 때 굉장히 끈끈해요. 이 서로가 서로를 비즈니스 하는 그런 뭐 커뮤니티들도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많이 끌어주고, 특히나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갔을 때, 이게 물론 유대인들 역사에서 비롯된 거겠죠. 이제 나라 없는 유대인으로 살면서 어떤 외부에서 커뮤니티가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유대인들 간의 어떤 끈끈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해외에서도 지금도 해외에 나가면 유대인들 커뮤니티가 굉장히 끈끈하고 서로가 서로 비즈니스를 할 때 도와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돈을 자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은 뭔가를 요구하고 하는데 아까 후츠바도 있었지만 그렇게 막 소극적이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돈을 좋아한다, 돈을 요구한다 이런 거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다가오잖아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심지어 이스라엘 속담에는 물어보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물어보는 데는 돈도 들지 않는데 왜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뭐 조금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해도 될 수도 있잖아 라고 해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던져보고, 근데 정말 그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턴인데, 내가 어떤 회사에 정말 작은 인턴인데 내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CEO한테 찾아가서 나한테 좀 투자를 해. 돈을 좀 줘. 내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상상도 못 하잖아요. 내가 삼성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삼성 무슨 CEO한테 가서 나한테 투자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거를 하는 게 굉장히 막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해요. 막 가서 뭐, 어, 내가 뭐 물어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약간 그런 후츠바, 뻔뻔함을 이용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리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좀 더 잘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률이 전 세계 1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나라도 네. 작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창업률은 전 세계 1위. 이게 어떤 그들의 도전 정신이랑도 관련이 있는지, 또 국가적인 지원이 또 이런 청년들한테 많이 이루어지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이스라엘에서는 성공하는 모습, 멋진 모습, 내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때 대부분이 하이텍 인더스트리로 가서 창업을 해서 내 기술을 실리콘밸리에 팔아서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약간 성공의 방식?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성공을 꿈꾸고 백만장자가 되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은 뭔가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내가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어떤 회사를 채우고,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실리콘밸리에 팔거나 아니면 큰 기업으로 키워서,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큰 기업으로 키우는 것 같진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어떤 특이한 기술, 어떤 특정한 솔루션 이런 것들을 하이텍에 이제 작은 스타트업을 차려서 그거를 많이 실리콘밸리에 팔아서 또는 뭐 주식을 팔아서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은 많은 젊은이들의 머릿속에는 창업을 해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제도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젊은이라고 해서 어떤 더 창업에 뭔가 뭐 우리는 약간 청년 창업센터라든지 청년 창업 지원금이라고 해서 정말 청년들에게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꼭 청년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창업을 하거나 하면 조금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이 이제 10년 이상 해외에 있다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처음 이제 자리를 잡을 때 사업 같은 거를 뭐 하고 그럴 때
그런 전화를 되게 정부에서 무료로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대출 상담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연결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라든지, 그리고 또 뭐 마케팅, 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상담을 해주거나, 그래서 내가 잘 모르더라도 한 번쯤 그런 상담들을 통해서 가이드를 받아서 도전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마련해 준다든지. 사실 저도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한번 차려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갖고 뭔가 기술이 있고 뭔가 팔 수 있는 게 있더라도 사실 그러니까 뭔가 창업을 하고 내 사업을 한다는 거는 뭐 세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관련이 돼 있고, 그걸 모르면 사실 실패하거나 또 나중에 하다가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부가 아니더라도 그런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조금 쉽게 더 창업에 들어가는 그 진입이 그 문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던 나이가 많든 어떤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문턱이 좀 낮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이도를 지금 이스라엘에서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 지영님은 한국 분인데 이 아이 중간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가고 싶은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제 깊은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막 어떻게 키우고 싶다. 뭐 조금 더 한국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고, 아이가 조금 더 한국 문화에 더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컸을 때 컴퓨터보다는 운동을 더 잘하는 아이가 됐을 그런 저의 그 엄마로서의 욕망이 사실 가득해요. 근데 이제 그 제 마음속에 이성, 그리고 제 마음속에 또 다른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를 이제 다독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얘가 자라서 어떤 모습이 되든 어떤 성격이 되든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던, 나는 그걸 무조건 지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지 얘를 어떻게 끌고 가거나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을 가지지 말아야겠다. 저는 이제 그게 사실 요즘 저에게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제가 그리는 그 꿈의 이도, 이상적인 이도를 좀 깨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걸 없애고 그냥 그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어떻게 자라든 나는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100%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내 안에 좀 가져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요즘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은 엄마네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매일매일 그 욕망과 싸우는 것 같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얘가 컴퓨터 뭔가 이렇게 뭐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서 막 스멀스멀 얘가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봐서 나중에 뭐 스포츠보다는 유튜브를 더 좋아하는 아이가 되면 어떡해? 막 약간 그런 약간 불안과 걱정 막 이런 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막 다스리려고 제가 노력을 정말 많이 요즘에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엄마들의 공통점이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지영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 이스라엘 현지에서 듣는 이야기라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약간 오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교육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네.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독립육아하세요.